그렇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아주 잘 만든 광고라고 생각해. 그런데 아까 말했던 오해의 가능성은 이 광고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맞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GPT는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광고는 뭔가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집행한 도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광고야. 상업 광고가 아닌 공익 광고지. 그 중에서도 정부 광고에 해당하고 좋은 제도여서 한번 소개도 할 겸 골라봤어. 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일단 도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월 임금 27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지. 금액으로 하면 대략 얼마나 되는 거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직장에 근무하면서 월급 269만 9천 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고용보험료 약 19,430원, 국민연금 약 97,160원, 최대 12만 1,98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1,000원 이하 및 소수점 이하 절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는 거니까 다 합치면 약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거지.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률이 급여의 9%인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하게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의 1.8%인데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하게 각각 0.9%씩 부담하고요. 따라서 월급 269만 9천 원을 받는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지원받는 금액 역시 동일하게 12만 1,980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제도야. 대상자는 당연히 신청해서 지원받는 게 좋을 거고. 그런데 사회보험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두 개만 지원해주는 거지? 맞습니다.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에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4대 보험 모두 지원받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만 듣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 잠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요. 맞아. 전적으로 동의해. 따라서 광고에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받는다는 걸 명확히 알려줘야 되겠지. 맞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광고에서 이런 점이 명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됐는지 한번 봅시다. 핵심 메시지부터 한번 분석해줘. 두루누리 지원 사업 대상이면서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 그리고 직장이 일정치 않은 N잡러와 예술인도 대상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탐정이 수사하면서 대상자를 찾아내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맞아. 일반적으로 정부 광고는 너무 설명적이어서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으면 주목을 끌지 못하니까 오히려 설명력이 떨어지고, 반면에 이번 광고는 꽤 재미있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일단 주목을 끌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등 강렬한 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시각적으로도 주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피자 박스나 맨홀 뚜껑을 열고 탐정이 튀어나오거나 창문 밖이나 하늘에서 거인처럼 사업주나 배달기사를 바라보는 비현실적 장면들도 아주 인상적이고요. 그렇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아주 잘 만든 광고라고 생각해. 그런데 아까 말했던 오해의 가능성은 이 광고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한다는 걸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사회보험료 80%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보험료 80% 지원. N잡러 역시 4대 보험이 되게 절실한데라고 말하고 나레이션에서도 사업주도 근로자도 노무제공자도 예술인까지도 모두 가능한 4대 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수익이 들쭉날쭉한 엔잡러라 4대 보험이 되게 절실한데 사업주도 근로자도 노무제공자도 예술인까지도 모두 가능한 4대 보험. 이 제도를 처음 듣는 사람의 경우 분명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 자칫하면 사업 내용을 과장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부 정책은 신뢰도가 중요하니까 작은 오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4대 보험이라는 말 대신 명확하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 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 아니면 최소한 자막이라도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실제로 2022년 광고에서는 자막과 함께 나레이션으로 이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2022년 광고도 한번 볼까? 광고 내용을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해줘. 편의점 주인과 알바생, 식당 종업원들이 등장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사용해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려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나레이터가 자막과 함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한다는 걸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네. 이렇게 하면 오해할 염려가 없겠지. 물론 광고 자체는 전형적인 정부 광고 스타일이어서 재미는 덜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광고와 2022년 광고의 장점을 결합해서 재미와 명확한 정보 두 개 다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께서 이 영상 보신다면 다음번 광고 만드실 땐 이런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모든 정부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만드니까 언론진흥재단 담당자께도 역시 부탁드리고요. 데이빗도 우리나라 정부 광고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물론입니다. AI니까요. 정부 광고법에 따라서 모든 정부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도록 되어 있죠. 이로 인해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받고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수익이 2024년 기준 1,090억 원이 넘습니다. 매출은 1조 3천억 원이 넘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 우리나라 광고 시장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니까 상당한 규모인 거지.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이런저런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이야. 개선해야 할 점도 많고 앞으로도 열심히 개선해야겠지. 이를 위해서 정부 광고 기획하고 제작할 때 AI를 적극 사용하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아, 그래? 어떤? 우선 가장 큰 장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 및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소셜미디어, 검색 트렌드, 댓글 분석 같은 걸 통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 및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쉽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 바탕으로 연령, 지역, 관심사별로 가장 효과적인 광고 메시지도 추천할 수 있고요. 다양한 광고 버전을 만들어서 어떤 버전이 더 효과적인지 A/B 테스트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광고 기획 및 제작 작업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 매체 기획도 할 수 있나? 정부 광고는 소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체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입니다. 특히 디지털 광고의 경우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우 정교한 매체 기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광고 같이 소액으로 진행되는 광고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온라인 매체를 분석해서 최적의 조합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반면 전통 매체의 경우엔 공식적인 데이터 외에 협상 과정에서 광고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I만으로 매체 기획을 수립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네. 그 밖에 또 다른 단점도 있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작업엔 강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도를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정부 데이터의 경우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테니까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해결 방법은? 퍼블릭 AI를 사용하기보다는 API 기반의 정부 광고 AI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 부처 간의 데이터도 연결하고요. 그렇게 하면 서로 다른 부처 간의 정책들 간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겠죠. 지자체 역시 필요에 따라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면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 간의 연결성도 높일 수 있을 거고요. 아주 좋은 방안이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익이 연간 1조가 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정부 광고 AI 시스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창의성은 어떨까? AI 사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정부 광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창의성만 좋으면 안 되고 메시지 전달력이 좋아야 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감성적인 요소를 제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얻는데 AI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국 사람과 AI가 협업해 가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야. 전적으로 동의해. 아마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거야. 기대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광고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였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원 대상 보험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 밖에 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예술인도 포함되는데 다른 대상자의 경우 해당 인물이 등장하는 것과 달리 예술인의 경우엔 나레이션으로만 처리한 것도 아쉽고요. 예술인의 경우 이 광고를 보더라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로자도 노무 제공자도 예술인까지도 모두 가능한 4대 보험.
아주 좋은 지적이야. 대상자인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예술인도 당연히 등장인물 중 하나로 포함되었어야 할 것 같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역시 AI를 사용하면 훨씬 쉽게 걸러낼 수 있을 텐데요. 맞아. 아무래도 AI의 도입이 시급할 것 같아. 혹시라도 언론진흥재단 관계자 또는 정보광고 관계자께서 이 영상 보신다면 꼭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데이빗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광고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대상자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